저야말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 변호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오태환은 평소 하지 않았던 술을 마실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선배 박광수 변호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억울해졌구나. 변호사가 해내질 못했구나는 알았죠. 근데 왜 오주선 변호사를 저한테 접근시키셨나요? 나한테 와서 최 부장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서동재요. 남양주 경찰서장이 덮으라고 했다. 거기까진 들었어요. 최 부장도 그때 별장에 간 줄 알았지. 근데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까 뭐. 최빛은 이연재의 예상대로 별장에 갔지만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별장 주변에 한조 사람이 있었나요? 이상하네요. 주변에 눈이 있었는가에 왜 집착하시지? 우린 그날 거기에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당연히 남이 봐서는 안 되죠. 그날 남양주 모임은 우리 그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서로가 의심스러웠던 비밀 회동은 끝났지만 끝을 장담했던 황시목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박광수 변호사라고 아시죠? 대전지검장 하셨고 두 분 동기신데요. 누구는 그분이 술은 입에도 못 댔다고 하고 누구는 원래 좀 했었다고 하고 박 선배가 술은 무슨? 금전적으로 쪼들렸다는 것도 사실이었을까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하셨죠? 전에 로펌 변호사나가 박 선배에 대해서 물은 적 있어. 오주선. 은근히 말을 옮기는 타입인 강원철 검사장. 황시목에게 탈탈 털립니다. 검사장님께서는 지금 오 변호사가 아니라 이현재하고 거래를 하신 겁니다. 오 변호사 한조 사람 맞죠?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몰라. 지난밤 강원철은 한조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분식 맞죠? 이 정도면 분식이 아니라 창조경제죠. 오 변호사님, 이현재 회장 사람이었습니까? 결심을 하셔야 다 드리죠. 결심을. 이연재와의 거래는 그동안 벼려온 한조를 향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 그 꿍꿍이가 의심스러워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조인가? 오주선이 박광수의 비공식 후임일까? 처음부터 한조가 박광수를 물밑자원으로 활용한 거라면 인맥, 법조계 인사, 서검사 실종하고 정말 관련이 있을까? 남양주에서 막힌 추리. 정민아 검사에게 사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아입니다, 선배님.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랑 별장들이 좀 있나 그래요. 그러다 면담 요청을 받게 되죠. 혹시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정민아가 건넨 사진 속에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서동재 실종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서 선배님 방 배당권 중에 중학생 학폭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인가요? 예, 여기 셋이 가해자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한여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남학생들 사이엔 가끔 서열이란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통영 익사 사고가 학원 폭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짚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서검사가 지난 몇 년간 학교 폭력을 전담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통화를 한 이유가 이 통영 애들도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라면 김우정한테는 그 전화 한 통이 완전 세상 무너지는 소리긴 했겠네. 뒷전으로 밀려났던 서동재 실종 사건. 이제 범인의 실체에 다가가고 김우정 보광동 살았었어요. 김우정 씨, 서동재 검사 아시죠? 그 끝도 머지않았다 했더니 일단 뛰어. 이제 뒷이야기는 14화에서 이어갑니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고 그 3월 초에 통영에서 대학생 둘이 죽었는데요. 이때 생존자한테 서검사가 전화를요? 그땐 알지 못했지만 이제 깨닫게 된 것,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땐 별거 아닌 걸로 보였겠죠. 통영 해안가에서 유심히 보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던 이 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것은 손에 난 상처였습니다. 김우정은 사고의 방조가 아닌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사연의 사진 속 마룻바닥은 범인이 보낸 것이라 생각했던 사진의 배경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사연은 검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거짓 진술로 수사의 혼선을 빚게 했던 전기혁의 배우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격자 전기혁이요. 그 전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검들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 2017년에 성남에서 기소됐어요. 김사연은 성남지청의 부장검사였습니다. 재작년에 성남지청에 계셨죠? 혹시 형사부셨습니까? 야 그래 형사부였다. 형사 2부. 뭐 어쩔래? 친절한 김사연 검사는 갔습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몰래 방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찍혔거든요. 그놈 자식이 그래서 안 보이는구만. 왜 그런 자식이야?
쉴드 칠 때는 언제 오고? 얄팍한 관계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만 쉽게 지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 어떻게 혼자 다 했을까? 이제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흔적은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몇 살입니까? 예, 28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민아의 모습에서 영은수를 떠올린 황시목. 한 살 차이더라고요. 누구랑? 영훈수요. 서검사 후배를 보니까 만약에 영훈수가 그렇게 안 됐다면 어딘가의 지검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겠구나.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을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요?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게요. 간단하죠. 뭐 한순간에 갈리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고. 박광수의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순간 침묵했던 이 둘에겐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황시목, 한여진이 이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침묵을 깨고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향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 거 우 부장님이 알아요? 아니요. 아니 어제 무슨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범인 좀 잡겠다는데. 서동재, 이들이 아니면 누가 찾을까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비밀의 숲, 그러나 진리를 쫓아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과정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